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동 동쪽 동네 동화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상에서 이 신금호역 가까이에 있는 이 대연산 배수지 공원으로부터 이 청구로를 따라서 청구역으로 가는 그 동쪽 지역이 바로 이 오늘날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남산을 바라보고 이 언덕을 내려가는 길에 동화동 장독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웃과 함께하는 동화동 장독대. 자, 이 모습만을 보더라도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전부터 이런 전통의 문화들이 잘 살아있는 동네, 바로 이 동화동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 중구의 가장 동쪽 지역, 그래서 오랜 동안은 성동구에 속해 있기도 했었던 바로 이 동화동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2013년도에 신당 6동을 동화동으로 이렇게 개칭을 한 것입니다. 원래 신당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무당이 신당을 모시고 거주한 기록에서 비롯이 되었는데요. 마을이 성장을 하면서 행정 편의적인 숫자 나열식으로 신당 1동, 2동 이렇게 붙여 나갔었던 것인데, 역사성을 지닌 명칭을 공모하고 3만여 가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신당 1동은 그대로 신당동, 2동은 다산동, 3동은 약수동, 4동은 청구동, 6동은 동화동으로 이렇게 개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 신당동은 말 그대로 신당을 모시고 거주했다는 데서 유래를 했고요. 다산동은 이 다산 정약용을 딴 호를 따서 다산로에서 유래를 했고, 약수동은 버티고개에 있었던 약수에서, 청구동은 동방의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청구동으로, 동화동은 문화마을 동쪽에 위치했다라고 해서 동화동이라고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 문화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앵구 문화동이 되겠습니다. 이 앵구 문화동이 오늘날 청구동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뀌게 된 건데요. 이 신당동의 앵구동 문화마을이라는 데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신당동 지역의 일제강점기에 소위 문화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 벚나무 언덕을 뜻하는 일본식 이름인 앵구가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쿠라 가오카라고 하는 일본식 마을 이름이 붙여졌었던 것인데,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푸른 언덕으로 청구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희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시다시피 소위 시구문이라고 불리워서 이 지역은 공동묘지 군이 쭉 차지하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신당동이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당 일대의 공동묘지에 집 없는 사람들이 토막집을, 이 반지하 가옥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런 토막집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었고요.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서울에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들어서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랬었던 이 신당동에 1928년도에 이런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폐쇄 이전을 하면서 이 신당동 지역의 경성 부민들의 주거지로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 앵구주택이니 소아원이니 문화원 용곡이니 하는 문화주택지가 개발이 되게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장춘단 주택지, 백화원, 소아원, 동소아원, 소위 앵구와 같은 무학정 등의 곳곳에 문화주택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이 문화주택이라는 것은 결국 서양식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리하게 소위 수도부터 시작해서 하수, 전기, 가스 등이 공급되는 시설을 가진 고급주택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에 경성의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주거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주택지 개발이 추진되게 되었을 때, 이 남산 기슭의 일제의 도시개발 회사들이 주도해서 소위 문화주택지들이 개발 분양되게 되었고요.
이 문화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목재 대신에 벽돌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하고 도시적인 외관과 서양식 내부 시설을 도입했다는 것이죠. 주로 부유한 조선인이나 일본인들이 결국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급 주택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화주택이 조성이 되게 되면서 한양 도성도 훼손이 되게 되었고, 이곳에 거주했었던 조선인 토막민들도 내쫓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전차가 다니게 되는, 그래서 이 앵구 지역까지 전차가 황금정을 거쳐서 장춘단을 거쳐서 오게 되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앵구 주택지 분양 안내 팜플렛을 이 1932년도에 팜플렛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신당동 일대가 택지와 문화주택지로 바뀌어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앵구 주택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기, 2기, 3기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지금 보시는 청구동 일대가 바로 이 청구초등학교와 이 지역이 이런 앵구주택 지역에 해당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의 건축 설계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평면도 아래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지역이 지금 배수지 공원이 있는 지역이 되겠고, 이 언덕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앵구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구동이 개발되기 전에 왼쪽의 모습과 오른쪽에 이렇게 문화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당시의 청구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주택들이 들어선 것을 흔히 문화주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지금도 그 흔적을 이 동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높은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 일본식 가옥들이 그런 예들이 되겠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우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교외 문화주택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 있었던 앵구주택,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 경성 앵구 국민학교였던 것이 현재는 서울 청구 초등학교로, 앵구가 청구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일제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앵구동이 청구동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고, 결국 앵구 문화동이라는 명칭에서 따서 오늘날 문화동 동쪽 동네라고 해서 신당 6동이 결국 동화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당동 지역의 이런 행정동명의 변遷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동화동의 유래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